소수의 제곱수의 성질을 표현해 준 거죠. 그렇죠? 네. 알파하고 베타는 소수의 제곱수이고, 그러면 P랑 Q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인데 150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소수의 제곱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소수를 작은 것부터 먼저 써보면 2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11 13 빵빵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곱해주면 뭐가 되겠죠? 4, 9, 25, 49, 121, 169 뭐 띵띵띵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자, 근데 얘네 둘이 곱해서 이 나오는 숫자를 둘이 곱해서 150이 넘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49랑 4를 곱해도, 제일 작은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를 곱해도 150이 넘죠? 얘는 안 된다는 얘기네. 뒤에서부터는 짜르락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세 개의 숫자를 조합해서 만들어 보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4하고 9 두 개로 조합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하고 25도 조합해 볼 수 있죠. 두 개 곱하면 100이니까. 9하고 25도 안 되죠? 9하고 25도 225니까 150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은 두 개밖에 없어요. 4하고 9랑 4하고 25 이렇게입니다. 자, 그때 순서쌍, 얘는 알파 베타의 순서쌍일 텐데 순서쌍의 개수가 P하고 Q잖아. 그러면 그러니 13하고 36 아니면 36하고 13 P하고 Q 이렇게 되겠죠? 요거랑 그 다음에 29랑 100 100이랑 29 이렇게 되겠죠? PQ의 순서쌍은 PQ가 될 수 있는 거죠. PQ의 순서쌍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되시겠죠? 잠깐만, 순서쌍이 4개가 아니지. P가 더하는 거고 Q가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개를 줄여야지.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야, 다시문이네. 다시문이요. 541번 누구시죠? 41번.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근을 갖고 모든 근의 곱이 24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일단은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절대값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x제곱 더하기 x 막 k 마 2가 1인 경우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막 k 마 3 이꼬르 빵이 되겠죠. 모든 근의 곱이 24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네 근을 갖고 이때 양수 k 값을 구해봐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막 k 마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 x제곱 더하기 x 막 k 마 1 이꼬르 빵. 여기서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두 근의 합 감마 플러스 델타가 마이너스 1,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네 근을 갖는다라고 했죠. 얘가 실근이든 허근이든 뭐 상관없이 서로 다른 네 근을 갖고,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이 모든 근의 곱이 24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되겠죠. k 마 3이랑 막 k 마 1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다 뽑아서 곱해주면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k 플러스 3,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까?
되시겠죠? 근데 양수 K 값이네. 24구나. 0이 아니죠? 얘가 24. 그러면 전개를 해주면 K제곱 플러스 4K 뿔 3이고 넘어오니까 마 21 이꼬르 빵이 되겠죠. 그럼 K 뿔 7하고 K 마 3 이꼬르 빵일 거고 양수 K니까 K는 3 넣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으면 다음부터 봅시다. 542번이죠? 542번 누구시죠? 선생님이. 자, 2차 방정식의 두분은 알파 베타,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분을 알파 감마 라고 했을 때 다음이 성립한다. 상수 AB에 대해서 3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봐라. 그렇다면 일단은 2차 방정식 두근, 또 2차 방정식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1번, 얘를 2번 해서 분곡에서 한 개, 두 개 써줄 수 있죠. 두근의 합, 5, 알파 플러스 베타는 6-A, 알파 베타는 1,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알파 플러스 감마는 -A, 알파 감마는 B. 그 다음에 이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는 식이 또 하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적절하게 연립을 해서 곱시타 미지수 알파 베타 감마 A, B 5개 식도 5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넣어보자고요. 어떤 거를 넣어보면 좋을까? 일단은 일단은 요거 넘어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A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하고 알파 플러스 감마랑 같게 놓을 수 있죠. 그럼 알파도 없어지네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감마랑 같은 건가요? 아니지? 그냥 감마랑 같죠? 베타 마이너스 6이 감마. 그러면 여기다가 또 넣어줄 수 있네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6이죠. 베타는 또 없어질 거고 6 나오겠죠. 네, 그럼 알파가 3 나오죠. 알파가 3. 그렇다면 알파가 3이니까 베타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우리가 구하는 게 3A 더하기 B잖아. 알파 베타 알고 있으니까 또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A 값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만이 3분의 8이죠. 3분의 8이 6-A니까 A는 3분의 10이 되나요? 3분의 10. 그 다음에 B 구하려면 감마를 또 알아야 되네. B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하하. 그러면 6에다가 3분의 1 더하면 3분의 19인가? 감마는 베타 마이너스 2알파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9 나오면 되겠죠? 3분의 19. 그럼 B라는 것은 알파 3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9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9 나와주면 되겠죠?
그러면 3a 더하기 b니까 10 더하기 마이너스 19. 그래서 마구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43번 보겠습니다. 543은 누구시죠? 자, 543 보겠습니다. 자기 거 아니시면 오늘 나가 숙제 미리 하고 계시면 됩니다. 어디까지예요? 오늘 나가 숙제?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10단계 전부 다요? 그렇죠. 금요일 날도 질문 풀이하다 끝나겠네. 우리 수요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쌤, 시간표 어떻게 돼요? 시간표? 아니 그 시간 말고 그 과목 시간표 수화 수상 그냥 다 들고 다니면 돼. 아니 몇 시간이지나 알려주시겠지. 그게 궁금해? 네. 그게 궁금해? 그리고 WT는 그대로 금요일 날 2개 다 네, 보내. WT는 금요일 날 볼 거예요. 그게 궁금하시다. 학원에서 따로 문자 간 건 없나? 네. 물수금 어디 갔어? 월요일은 수상, 수화,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은 하하상. 그 다음에 금요일은 어디갔니? 상상하. 되게 간단하네. 상상하, 하하상, 상상하. 특강? 특강에 오전에 있지? 오전에 월수금이야 화목토야? 월수금? 그게 아마 11시 10분부터 있을 거야. 특강 강의실? 그것도 문자로 안 갔어? 안 갔으면은 한번 확인해 볼게. 특강 강의실이 나오져 있는 게 있나? 너 어떤 거 듣지? 수원 기본? 네. A지 오전에 듣는 거. 네. 18번. 너는 모르고? 응. 수원 기본 A고 C강의실. 11시부터 1시 10분까지네. 11시부터 1시 10분. 김지현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특강? 강의실? 없어요? 없으시면은 해봅시다. 자, 600이요? 아니 600 아니지. 시스템 끝까지 하면 되죠? 현장 반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구교재 저번에 2차 방정식 끝까지 했지? 네. 그럼 2차 함수 끝까지 네? 하는 거야? 하루 만에요? 일단은 C 자체가 저희가 힘들어요. 수요일까지 다 하면은 그때 이미 저희의 멘탈이. 머리는 이미 다 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저희가 네 그 원래 금요일에서 월요일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텀이 너무 짧아져서 아 그래? 네, 게다가 수요일 날 수화는 책 검사하니까 또
할 사람들은 많겠죠 뭐. 그래? 힘들지 않을까? 그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까지 시단계 여기까지는 이거 2차 함수 끝. 38문제밖에 안 돼. 그러면 네. 그럼 베리굿? 네, 그냥 아주 좋아? 수요일날은 그 교재 2차 함수 끝까지. 그럼 이건 38문제밖에 안 되니까 또 어렵지도 않으니까 금방 할 거고 또 미리미리 좀 해놔. 여기 목요일날 또 금요일 아침에 또 뜯겨서 시단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 질문하지 말고 너 오늘 한 문제 이거 다 질문인데 이씨 그래서 이번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 7단계를 풀면서 이제 그래? 어느 정도 이게 되지 않았을까? 함수랑 방정식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게 이번에 저의 결론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두 교재 2차 함수 끝까지 몇 페이지지? 저희가요 38페이지까지입니다. 확실해? 그래, 형님 믿지 38페이지 32부터예요. 2차 함수 처음부터 끝까지 와. 이거 시스템이 이거 몇 쪽부터 몇 쪽까지인지. 32부터 38 그러니까 4장 되지? 4장? 몇 쪽부터는 또 얘기해줘야 돼? 둘, 셋. 지난 숙제 몰라? 아니요 지난 숙제가 아니라 지금 책을 안 가져와서 몇 장 정도 되나 가늠을 한 거예요. 3장 반. 오케이. 이거 안 많아 문제 38문제밖에 안 돼. 얘도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좀 생각 좀 하고 풀어와. 잘 모르겠어요. 별표. 제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긴 한데 네, 모르는 걸 연구를 안 배우기 하고 위해. 그냥 아이고 맞죠. 이거 노력을 안 하는 건 그래 그거는 죄야. 왜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처음 문제 딱 보고 나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 별로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니까? 맞죠. 남는 거 어? 없어. 그래 알잖아. 알면서도 왜 안 해? 자 고민해보고 내가 이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요 풀이를 잘못했구나. 이거에서 깨달음 얻는 거지. 그래야 머릿속에 많이 남는 거야. 과제는 그런 거라고. 자, 또 자존심 같으니까 빨리 합시다 또. 자, 어디서냐? 거기서 3번부터 보겠습니다. 얘도 뭐 이거 수십 번 얘기하죠. 2차 방정식 도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죠. 알파 베타는 2죠. 네,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 요거고 넓이와 둘레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예접한 정사각형이죠. 2차 방정식이 다음일 때 얘는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사각형이니까 항상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도형이 어떤 도형이다 라고 나온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힌트다 라는 거죠. 자 정사각형이니까 직각이고요. 길이가 다 같을 거 아니야. 네.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t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도 t라고 해봅시다. 자 그림이 주어졌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겁내 짜증내 했던 닮음을 배웠죠? 네. 그죠? 닮음은 중학교에서 배웠던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야. 닮음이랑 원의 성질이랑 삼각비 요거 세 개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계속 나와 이용하는 게. 닮음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림이 나와져 있지만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어? 등식을 쓸 수 있잖아. 비례식을 이용해서 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지. 그죠?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니까 닮음 꼭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 들어갔을 때도 선생님은 무조건 4가지 떠올리려고 생각하고 그래. 원의 방정식은 그림 잘 그려야 돼. 그림. 그 다음에 정과직선사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있죠? 스몰 b. 그 다음에 피타, 닮음. 요거.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그 미적 감각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그림을 잘 못 그린다. 괜찮아 나도 못 그려. 세련쌤 수준입니다. 내가 진짜 중학교 때 처음으로 밤새 본 과목이 미술이었어. 딴 것도 아니야. 수학, 영어 이런 거 아니야. 미술 과제를 해오래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난 워낙 미술에 소질이 없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걸 딱 띄우면 여기 스카치 뭐야 찐득찐득한 게 있어갖고 거기다가 모래를 이렇게 뿌리는 거야. 색깔 모래를. 그래서 그림을 만드는 건데 그걸 밤새도록 했어.
70점을 줬어. 그때부터 진짜 그림을 내가 진짜. 선생님 근데 맨날 이 태블릿으로 하니까 그림 실력을 모르겠어요. 어? 맨날 태블릿으로 하시니까 그림 얼마나 뭐 그려. 뭘 그림 실력을 또 뭘 그리고 아못 그려. 이 따라 그리는 건 잘 되지 않아요? 어? 따라 그리는 건 쉽지 않아요? 따라 그리는 게 아 그냥 네. 밑에 이걸로? 네. 그래도 몰라 미적 감각이 없어. 근데 희한하게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친구를 5명 사귀었는데 3명이 미대 출신이었어. 5명이 사귀었다고요? 어? 아, 자랑은 아니고 참 미대 출신 왠지 이렇게 공대 출신이니까 공대 나왔으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 선생님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인 평균 남성이 20대 때 5번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어? 아니에요. 갑자기? 아니에요. 나 20년간 모쏠이었다니까 26살 때까지. 그럼 그 짧은 시기에 5명이라고. 와. 짧은 시기가 아니야. 내가 40에 결혼했으니까 26년 동안 한 뭐 2-3년 정도씩 사귀었지. 카사노바지. 5명이나. 카사노바야 카사노바. 14년에 5명이면. 왜 카사노바? 야, 요새는 니네 뭐 몇 달 사귀고 뭐 헤어지고 뭐 만나고 그러더만. 아 학생이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 네? 네. 뭐 어쨌거나 무슨 얘기하다 또 그림 얘기하다 또. 아니 진짜 내가. 자 그래서 비례식 얘기해서 뭐 어떻게 흘러들었냐 그래도. 자 T라고 놓으면 일단은 닮은 도형을 찾을 수 있죠. 직각삼각형이 조그만 거, 중간 거, 가장 큰 거 세 개가 다 닮았어요. 맞아요? 자, 그걸로 이제 알파, 베타, T에 관한 식으로 바꿔 써보자고요. 자 여기를 뭐 H라고 한다면 AH 길이는 알파에서 T만큼을 빼는 거겠죠? 알파만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그만 직각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거랑 중간 거를 이용해서 비례식 세울 수 있죠. 그렇다면 알파 마이너스 T 대 T는 T 대 베타 마이너스 T 이렇게 식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은 거니까요. 이게 뭐냐? 알파 마이너스 T 그다음에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T 얘가 T제곱이죠. 자 그렇다면 전개를 해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T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T제곱이니까 T제곱은 없어지겠죠? 쓰지 맙시다. T제곱은 그냥 없어지는 걸로 T만 남기고 넘기면 T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럼 근거계수 한 개 이용해서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나오면 되겠죠? 길이가 T가 2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이가 2분의 1이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넓이하고 둘레의 길이죠. 넓이를 S라고 할까요? 넓이 S는 4분의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2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두 근으로 하는 거잖아요. 두 근. 그럼 두 근의 합과 곱 써볼 수 있겠죠. 네, 두 근의 합과 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9 하고 곱은 2분의 1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4x 제곱에 마이너스 9x 이렇게 해주면 두 분의 합 4분의 9 나올 거고요. 2분의 1 나오려면 n이 2면 되겠죠. 그래서 m은 뭐하고 n은 2 두 개 더하면 7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와인은 언제 먹을 거야? 진짜 다 녹았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녹여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저러면 뜯다 다 흐르지 않니? 벌써 한 30분은 넘는 것 같은데? 30분이 뭐야? 40분 흘렀구만. 아니도 약간 이해할 수가 없어.
많이 나중에 아이스크림 말고 딴 거 사줘? 응? 아니야? 아 그래?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우 나 진짜 씨. 진짜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라 얘기했는데? 어? 뭐라 했는데? 딴 거 사줘. 그러니까 우리 끄떡거렸어. 많이는 이렇게 말 듣기가 이렇게 힘드냐? 자, 544번 보겠습니다. 44번 누구시죠? 알겠습니다. 꽤 많네. 이거 일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죠? 아닌가? 그건 아닌가? 이해는 됩니까? 이해는 안 돼? 알겠습니다. 자, 유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아니고 요거를 이용해 줘야 돼요. 이거 그대로 근해 공식을 이용한 요 상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용해서 두근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두근의 합은 2b분의 a 뿔마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c니까 뿔마는 없어지고 남는 게 뭐만 남죠? 2b분의 2a니까 b분의 a가 되겠죠? b분의 a. 그러면은 이게 뭐야? 1단계를 먼저 해줘야겠지? 2차 방정식의 두근 PQ를 요거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P 더하기 Q가 되는 거죠. 근데 요 2차 방정식의 두근 PQ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써볼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응? 네. 근거겠죠. 잠깐만. PQ를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잖아. 네. P 더하기 Q는 B분의 A. P 더하기 Q가 B분의 A. B분의 A지? 네. 여기까지는 일단 그대로 쓰면 되겠지? 네. 그럼 두분의 곱은 뭐죠? B분의 C요. 4b 제곱분의 a 제곱은 없어지고 뭐니? 마이너스 4bc인가요? 네. 그러면 플러스 4bc. 플러스 4bc니까 4 없어지겠죠? 네. b도 하나는 없어지겠죠? 그럼 b분의 c인가요? 네. b분의 c. 그게 뭐가 나오는 거야? PQ요. pq가 되겠죠? pq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두근 PQ를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면 뭐 나오겠죠? 얘는 2b분의 A니까 얘는 2분의 A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2차 방정식을 이 공식을 이용해서 또 구해보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식을 적용시키는 게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구해보는 거죠. 그럼 얼마니? 2b분의 2분의가 되겠죠? 얘가 각각 A, B, C에 해당하는 게 얘잖아. 그죠? 그러면 2분의 K 뿔마 루트 K 제곱 마이너스 4BC니까 얼마니? 응? 32? 맞아요? 그렇잖아. 32 플러스 32. 어쨌거나 그러면 P 더하기 Q가 얘네들 더한 거죠? 그럼 2분의 2K니까 뭐 나오면 돼? K 나오면 되겠죠? 그게 P 두분 PQ니까 PQ의 합이 K가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P 곱하기 Q는 마이너스 8이. 4분의 마이너스 8이죠? K제곱 없어지니까 4분의 마이너스 8이면은 마이너스 2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구한 두근 알파 베타가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2단계는 뭐야 지금? P 더하기 Q랑 PQ의 값을 우리가 일단 이미 알고는 있어요. 여기서 PQ가 마이너스 2고 여기에서 이걸 먼저 전개를 좀 해봐야겠죠? 네, 그래야 우리가 P 더하기 Q랑 PQ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겠죠? 알파 베타 5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가 2니까 23인가요? 이걸 빵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알파 더하기 4가 P니까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지?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얘가 알파 더하기 4가 P니까 알파 더하기 5는 P 더하기 1이죠.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네. 얘가 P 더하기 1이고 얘가 Q 더하기 1이죠.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다시 그러면 PQ 그래야지 바로 적용시킬 수 있겠죠. P 더하기 Q 플러스 1은 2니까 마이너스 1 고르빵 PQ가 아까 마이너스 2였죠? 선생님 그 PQ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8 아니에요? 마이너스 8이야? 네. 선생님 뭐 잘못됐나? 아 B가 1이구나. 네. 아하 B가 1이네요. B가 1이었어. B분의 C인데 B가 1이었어요. 죄송합니다. B가 1이니까 1분의 마팔이니까 마팔이죠? 그러면 마팔하고 P 더하기 Q가 얼마였습니까? K였죠? K-1 이꼴 빵 K는 9 나오면 되나요? 네. K가 9.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K를 넣어주면은 9 곱하기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마이너스 8 이꼴 빵에 두 근의 합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근을 구할 필요는 없고 근거의 관계로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9x 제곱에 8, 9, 72x, 73x 그 다음에 16에다가 플러스 140 나옵니다. 140? 네. 감사합니다. 이꼴 빵이면 마이너스 9분의 73이 두 근의 합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성인 다 적었네? 자, 45번 또 보겠습니다. 45번 누구시죠? 네. 이것도 네, 많이들 또 모르시는데 일단은 2차 방정식 두 분이니까 또 뭐 써놓고 시작합니까? 근각계수한계 또 써놓고 시작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의 값이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으니까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1까지는 했죠? 자, 그랬을 때 2차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가 다음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 대신에 우리가 익숙한 형태는 fx 이런 형태가 익숙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네모 이런 형태가 익숙하지 네모 제곱 이런 형태는 익숙하지 않잖아.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여기다가 넣어도 성립하는 형태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식에서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여기서도 베타만 남기고 넘기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꿔 써줄 수 있고 알파만 남기고 넘기면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로 바꿔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 말은 결국에는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뭐랑 또 똑같다는 얘기예요? 베타랑 똑같다는 얘기고,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또 알파랑 또 똑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f 베타가 마이너스 4알파가 되는 거고 f 알파가 마이너스 4베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얘도 익숙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빵의 두근이 1하고 마이너스 4다라고 했을 때 x제곱에다가는 1 넣어주고 x에다가 마이너스 4 넣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자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로 식을 바꿔줘야겠죠? 네, 그렇다면은 알파 대신에 다시 뭘로 바꿔줘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로 다시 바꿔줄 겁니다. 알파 대신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다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죠? 4베타 플러스 4가 되겠죠? 얘는 4알파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식을 두 개를 다시 또 써볼 겁니다. f알파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 이꼬르 빵 요거랑 f베타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4 이꼬르 빵 이렇게 식을 두 개 썼습니다. fx는 뭐라고요? 2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 fx입니다. fx. 자, 그러면 fx는 2차 방정식의 형태죠. 그쵸? 네, 2차 방정식의 형태니까 2차식이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들어갈 자리에다가 지금 알파나 베타를 넣어도 성립된다고 했으니까 요걸 합쳐서 알파 베타 들어갈 자리 대신에 x 즉 네모라고 바꿔서 생각해 주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해당되는 게 뭐다?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맞습니까? x는 들어갈 자리 그냥 네모 들어갈 자리라고 했잖아요. 요 네모 들어갈 자리에 알파를 넣어도 이 방정식이 성립하고 베타를 넣어도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알파 베타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죠. 맞아요? 됐죠? 여기까지. 네모 들어갈 자리에 알파 베타를 넣어도 성립한다.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항상 했던 거지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곱셈 공식 그거에 반대로 하는 게 인수분해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를 먼저 써놓고 그럼 알파 베타 대신에 x로 바꿔 써도 된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알파 베타가 두 근인 게 또 뭐 있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빵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퀄 빵 요거의 두 근도 알파 베타다 라는 거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원래는 또 다른 문제도 풀어봤었지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졌죠.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안 주어진다면 뭐로 놓으면 됩니까? 미지수로 놓으면 되죠. A로. 그 다음에 힌트가 하나 더 주어졌겠죠. 그래서 A를 먼저 또 구해주셔야 되지만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 개의 식을 같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개의 식을 이제 같게 놓으면은 fx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fx는 뭐가 되겠습니까? x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5 이게 되겠죠? 그래서 PQ에 해당되는 거니까 더하면은 10 나와주면 되겠죠? 되겠죠? 노인데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나? 자, 546번 또 보겠습니다. 자, 546번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또 해왔던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수의 범위를 지금 몇 개를 정해주고 있어요. 3번이나 얘기했어. 허근 알파 세제곱이 실수
모든 실수 P 다 쓰잘데가 아니, 쓰잘데긴 좀 같은데 쓸데가 있다는 얘기죠. 쓸데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소수 Z